차가운 겨울 공기가 낡은 사무실의 균열 속으로 스며들었다. 한지원 한자의원은 얇은 스웨터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책상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상업 건물 5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GW 리스크 컨설팅이라는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사무실은 먼지 쌓인 서류 냄새와 값싼 인스턴트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직원인 박군이 끓인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 그녀는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있었. 숫자들은 마치 암호처럼 그녀의 눈앞에서 춤을 췄지만 지원의 눈에는 그 속에 미세한 불일치와 패턴이 선명하게 보였. 그녀의 손가락이 기계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 집중력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였.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녀는 완벽하게 처리해야 했. 그것이 지난 3년간 그녀가 스스로를 지탱해 온 방식이었. 팀장님, 박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방금 속보가 떴는데 진성 파이낸셜 그룹 관련입니다. 지원의 손가락이 찰나의 순간 멈췄. 아주 미세한 경직이었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지진과도 같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박군은 태블릿 PC를 들고 서 있었. 그 화면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민휴, 진성 캐피탈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임명된다는 소식이었다. 그 이름은 잊고 싶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낙인이었다. 그녀의 혀 밑에 숨겨둔 유리 조각처럼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고통의 근원이었다. 사진 속의 그는 완벽한 수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 그 미소는 한때 그녀의 것이었.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그녀의 삶을 짓밟고 올라선 승리자의 전리품처럼 보였. 지원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 박군은 그녀의 침묵을 어색해하며 중얼거렸. 대단하네요.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인물이라고. 팀장님도 예전에 진성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그는 말끝을 흐렸. 지원의 과거는 이 사무실에서 암묵적인 금기어였. 지원은 천천히 시선을 다시 자신의 모니터로 돌렸. 박군, 오후까지 이 보고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일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감정의 동요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 박군이 자리로 돌아가자 사무실에는 다시 키보드 소리만 남았. 하지만 지원의 눈은 더 이상 재무제표의 숫자들을 읽고 있지 않았. 그녀의 의식은 3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날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 화려한 조명, 최고급 대리석 바닥, 그리고 성공의 정점에 서 있던 자신. 진성 파이낸셜 그룹의 최연소, 최고 실적의 펀드, 매니저 한지원. 그녀는 그룹의 미래역, 박태준 회장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 박태준 회장은 그녀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 고아였던 그녀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혹독하게 훈련시키며 금융계의 괴물로 키워낸 스승이었다. 그리고 강민혁, 그는 그녀의 약혼자이자 진성의 가장 유능한 전략 기획자였. 두 사람은 진성의 골든 커플로 불렸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그들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은 한순간이었. 지원은 그룹의 파생 상품 포트폴리오에서 치명적인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 세탁 및 내부자 거래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즉시 데이터를 수집했. 너무나 거대한 규모의 비리였기에 그녀는 외부가 아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에게 먼저 보고했. 약혼자인 강민혁과 스승인 박태준 회장에게. 그것이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들은 그녀의 보고서를 받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 박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역시 한 팀장이야.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네. 자네의 안전을 위해 이 데이터는 절대 외부에 유출해선 안 돼. 라고 말했.
민혁 역시 그녀를 안아주며 걱정 마. 지원아,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야. 넌 내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였. 그녀는 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 정확히 사흘 뒤 검찰이 그녀의 사무실을 덮쳤. 그녀는 긴급 체포되었. 혐의는 그녀가 발견했던 바로 그 불법 자금 세탁 및 내부자 거래의 주범이라는 것이었.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가 보고했던 데이터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그녀가 모든 것을 주도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그녀의 개인 계좌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법정에서의 기억은 악몽 그 자체였다. 그녀가 제출했던 원본 데이터는 사라졌고 그녀의 컴퓨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렸다. 가장 잔인했던 것은 증인석에선 두 남자의 모습이었다. 박태준 회장은 깊은 유감과 실망의 표정으로 한지원 팀장을 아들딸처럼 아꼈지만 그녀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룹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해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라며 거짓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강민혁, 그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증언했다. 저는 그녀의 야망을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실적을 위해 위험한 거래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 위험 신호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긴 듯 했지만 그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순간 지원은 깨달았.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배신이었.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 명예, 경력, 미래, 그리고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비리의 규모를 축소하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채 감옥으로 향했. 그들은 그녀의 명석함을 역이용했. 그녀가 너무 유능했기에 그녀가 주범이라는 시나리오는 대중과 사법부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갔. 그녀는 3년의 형을 선고받았. 차가운 감방 안에서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복수심이 아니었. 처음 1년은 순수한 절망과 자기 파괴적인 분노뿐이었.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 그들이 자신을 무너뜨린 방식, 그 완벽한 논리와 냉혹한 실행력,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었. 그녀는 그곳에서 울음을 그쳤. 대신 숫자를 외우고 법률을 파고들었으며 그들의 전략을 복귀했. 그녀는 고통을 연료로 삼았.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이성으로 변모했. 그녀는 감옥에서 만난 전직 회계사, 해커, 법률가들로부터 실전적인 지식을 흡수했. 그녀의 두뇌는 더욱 날카로워졌.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천재가 아니었. 그녀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나온 냉혹한 전략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 출소 후 그녀는 이름을 바꾸려 했지만 그러지 않았. 한지원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겪은 고통의 증거이자 그녀가 되찾아야 할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이 작은 사무실을 열었.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고용주가 되는 수밖에 없었. 그녀는 밑바닥부터 시작했. 기업의 사소한 위험 요소를 분석해주며 겨우 연명했. 팀장님, 괜찮으세요? 박군의 목소리가 다시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 지원은 자신이 볼펜을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한 것을 깨달았. 그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 모니터 속 강민혁의 사진은 여전히 그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 그들은 그녀가 잊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그녀가 이 낡은 사무실 구석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믿을 것이다. 지원은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잘 벼려진 칼날의 섬광에 가까웠. 그녀는 자신의 모니터로 돌아가 검토하던 재무제표의 마지막 줄을 완성했. 그녀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 또한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 그들의 배신은 그녀를 파괴했지만 바로 그 고통이 그녀를 단련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진성의 스타 애널리스트가 아니었. 그녀는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유령이었다. 그녀는 박군에게 말했. 박군, 오늘 저녁 약속 취소해요. 야근입니다. 그리고 진성 파이낸셜 그룹과 관련된 모든 공시 자료, 최근 5년간의 MA 기록, 그리고 강민혁 대표이사의 모든 공식 일정을 지금 당장 수집해 주세요. 박군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 그의 눈에 비친 지원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사무실의 주인이 아니었. 그곳에는 차갑고도 압도적인 무언가가 있었. 그날 이후 사무실의 공기는 달라졌다. 박군은 강민혁의 이름이 나온 뒤로 극도로 긴장한 지원의 모습을 처음 보았.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성그룹의 데이터를 분석했. 사무실 한쪽 벽면은 복잡한 도표와 인물관계도,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메모로 뒤덮여갔. 그것은 광기라기보다는 차가운 분노가 정제된 지성의 결정체처럼 보였. 며칠 뒤 박군이 새로운 의뢰 파일을 들고 왔다. 팀장님, 신규 의뢰입니다. 바이오젠 테크라는 소규모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그는 파일을 그녀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 에이펙스 벤처스라는 VC에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문료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덧붙였. JW 리스크 컨설팅은 아직 그런 걸 가릴 처지가 아니었. 지원은 말없이 파일을 열었다. 바이오젠텍, 유망한 면역 항암제 신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임상 3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형적인 죽음의 계곡에 빠진 스타트업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압박하는 에이펙스 벤처스. 지원은 그 이름을 천천히 훑어내렸.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중소형 벤처 캐피탈 회사였. 그들의 인수 제안서는 심지어 합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했. 시장가보다 약간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었. 박군, 이 제안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원이 툭 던지듯 물었다. 박군은 문서를 뒤적이더니 어깨를 으쓱했. 글쎄요.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 같은데요. 자금난도 해결하고 엑시트 투자금 회수도 할 수 있으니까요. 왜 버티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 하지만 지원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 그녀의 시선은 제안서의 아주 작은 각주, 자금 조달 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멎어 있었다. 에이펙스 벤처스의 최근 3년간 투자 포트폴리오 전부 가져와요. 그리고 바이오젠 테크의 임상 데이터 원본과 특허 출원 현황도요. 특히 반려되었거나 보류 중인 특허들로. 박군은 의아했지만 곧장 자료 수집에 들어갔. 지원은 에이펙스가 제시한 바이오젠의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를 다시 펼쳤. 숫자들은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울 정도였. 그들은 바이오젠의 핵심 특허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했. 임상 3상의 실패 가능성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했고, 경쟁 약품의 시장, 진입 속도를 과대평가했. 전형적인 가치 후려치기 value down 수법이었지만 그 방식이 지나치게 정교했. 일반적인 회계사나 변호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합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수준이었. 지원은 밤을 새워 자료를 대조했. 그리고 새벽녘 그녀는 패턴을 발견했. 에이펙스 벤처스가 지난 3년간 인수한 4개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유망한 기술을 가졌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회사. 인수 직전 터져나오는 정체불명의 악성 루머. 그리고 인수 직 그들의 핵심 기술이 제3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대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기고 팔려나갔. 지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M&A가 아니었. 기술 탈취와 내부자 거래가 결합된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였. 그녀는 에이펙스 벤처스의 지배 구조를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 겹겹이 쌓인 유한회사,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투자조합, 미로처럼 얽힌 소유 관계의 끝을 파고들자
마침내 익숙한 이름이 나타났. 진성 캐피탈. 심장이 얼음물에 잠긴 듯 차가워졌. 에이펙스 벤처스는 진성 캐피탈이 위장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회사 중 하나였. 이 모든 정교한 사냥의 설계자는 박민혁이었다. 지원은 눈을 감았. 3년 전 법정에서의 기억이 다시 그녀를 덮쳤. 그녀를 바라보던 그의 차가운 눈빛, 슬픔을 가장한 채 그녀의 심장에 비수를 꽂던 그의 목소리,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 숨이 막혔. 그녀를 배신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남자가 이제는 그녀와 아무 상관없는 작은 기업들의 미래까지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더 대담해지고 더 잔인해졌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을 짚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 하지만 그 고통은 오래가지 않았.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 그 분노는 곧 강철 같은 냉철함으로 응축되었. 지원은 눈을 떴. 그녀의 눈에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여자는 없었. 오직 예리한 분석가의 시선만이 번뜩였. 그녀는 강민혁의 방식을 알아챘. 그는 언제나 완벽을 추구했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그의 오만함을 드러냈. 그는 자신의 방식을 반복하고 있었. 그녀가 한 지원이 이 먼지 쌓인 사무실에서 이런 복잡한 연결고리를 파헤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이미 죽은 사람, 과거의 망령으로 취급하고 있었. 그 오만함이 그의 아킬레스건이 될 터였. 지원은 바이오젠테크의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뢰가 아니었. 이것은 신호였. 거대한 제국의 단단한 벽에 나타난 첫 번째 균열이었.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바이오젠테크의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 김 대표님, J.W. 리스크 컨설팅의 한지원입니다. 지금 당장 에이펙스와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십시오.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대표님 회사의 가치를 모욕하는 수준입니다. 상대방이 무어라 항의하려 했지만 지원은 말을 잘랐. 그들은 대표님의 특허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대표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보류 중인 특허비 117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곧 승인될 것이며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와 이미 물밑 접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표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 지원은 에이펙스가 숨겨둔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을 읊었. 김 대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 대표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원은 창밖을 내다보았. 저 멀리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이 보였. 그 중심에는 진성그룹의 거대한 빌딩이 괴물처럼 서 있었.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대표님, 이건 방어전이 아닙니다. 반격의 시작입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박군을 불렀. 박군,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자문이 아니에요. 그녀는 벽에 걸린 진성그룹의 조직도를 노려보았. 에이펙스 벤처스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요. 자금 흐름, 내부자, 심지어 그들이 이용하는 로펌까지 박민혁이 숨겨둔 쓰레기들을 하나씩 다 찾아낼 겁니다. 박군은 그녀의 살기 어린 집중력에 압도되어 침을 삼켰. 사냥이 시작되었다. 바이오젠 테크건은 시작에 불과했. 지원이 파고들수록 강민혁이 설계한 약탈의 구조는 거대하고 견고했. 그는 진성 캐피탈이라는 합법적인 거인의 그림자 뒤에 에이펙스 벤처스 같은 수많은 촉수를 숨겨두고 기술은 있으나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 지원은 데이터 속에서 그의 탐욕스러운 서명을 읽어냈. 하지만 그녀는 곧 한계에 부딪혔다. 그녀가 가진 것은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공시 자료와 재무제표뿐이었다. 바이오젠의 사례는 운 좋게 얻어 걸린 실마리였. 진성의 심장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철옹성 같은 내부 보안망을 뚫어야 했. 강민혁은 보안에 관해서라면 편집증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3년 전 지원이 내부 데이터를 수집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 그녀의 머릿속에 한 남자의 이름이 떠올랐. 김용태, 김영태이. 진성그룹의 전설적인 사이버 보안 팀장이었. 그는 업계 최고의 화이트 해커였지만 술고래에 냉소적이고 조직 문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괴짜였. 지원이 한창 주가를 올리던 시절 그는 항상 박태준 회장에게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 직언을 서슴지 않았고 강민혁의 공격적인 투자 방식이 가져올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곤 했. 그리고 그는 지원이 함정에 빠지기 불과 몇 주 전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상사 모독이라는 석연찮은 이유로 해고당했. 당시에는 모두가 그의 괴팍한 성격 탓이라 수군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기가 너무나 절묘했. 강민혁과 박 회장이 거대한 사기극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했던 장애물이 바로 김용태였을 것이다. 그는 무언가를 눈치챘던 게 분명했다. 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 그는 업계를 떠나 완전히 잠적한 상태였다. 지원은 그의 과거 이력이나 인맥을 통하지 않았. 대신 그녀는 김용태가 활동했던 오래된 해킹 포럼과 다크웹의 흔적을 쫓았. 며칠 밤낮의 추적 끝에 그녀는 용산 전자상가 깊숙한 곳 먼지 쌓인 구석에 처박힌 작은 컴퓨터 수리점에서 그의 흔적을 발견했. 상호명은 용테크. 그답지 않은 단순한 이름이었. 지원은 직접 그곳을 찾아갔다. 가게 안은 고장난 하드웨어 부품과 정체불명의 케이블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 오존 냄새와 눅눅한 먼지 냄새가 진동했. 김용태는 납땜 인두를 든 채 고개를 들었. 3년 전의 날카로운 인상은 사라지고 덥수룩한 수염에 초점 없는 눈을 한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 그는 지원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 한지원. 그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거칠었. 유령이라도 본 줄 알았네. 아니, 유령이 맞나? 지원은 서두르지 않았. 그녀는 그의 작업대에 바이오젠 테크와 에이펙스 벤처스에 대한 자료가 담긴 USB를 내려놓았. 선배님, 아니, 김용태 씨, 오랜만입니다. 김용태는 USB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볼 일 없으면 가. 난 진성놈들이랑 엮이기 싫어. 특히 당신처럼 속까지 시커먼 놈들은.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 그는 지원 역시 그들과 한패였다가 배신당한 똑같은 부류라고 생각하고 있었. 강민혁이 아직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원의 차분한 한마디에 김용태의 손이 멈칫했. 바이오젠 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에이펙스 벤처스라는 유령 회사를 내세워서 기술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죠. 그 방식이 선배님이 4년 전에 박 회장에게 보고했던 프로젝트 아틀라스의 자금 세탁 루트와 동일합니다. 김용태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 프로젝트 아틀라스는 그가 해고당하기 직전 내부 감사를 시도했던 바로 그 건이었. 그래서 뭐 복수라도 해달라고 난 관심 없어. 그가 다시 인두를 집어들려 할 때 지원이 결정타를 날렸.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확인이죠. 강민혁이 선배님을 어떻게 쫓아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저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렸는지 그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선배님이 진성 서버 어딘가에 심어둔 표식이 아직 남아있다면 말이죠. 그녀는 김용태가 자신의 시스템에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 김용태는 지원을 노려보았. 그는 자신이 쫓겨나기 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스템 깊숙한 곳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감시용 코드를 숨겨두었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지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선배님의 백업 로그를 분석해봤어요. 완벽한 일처리는 아니더군요. 김용태는 코웃음을 쳤지만 눈은 이미 USB에 꽂혀 있었. 그는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 자신의 코드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해커로서의 오기, 그리고 강민혁에 대한 기술적인 경멸 때문이었다. 이걸로 뭘 어쩌자는 건데 사실을 밝혀야죠. 그리고 정의를 되찾아야죠. 데이터와 기술은 확보했지만 법적인 무기가 필요했. 진성의 법무팀은 태평양과 김앤장 같은 국내 최고 로펌들로 이루어진 철벽이었다. 그들과 정면으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었. 지원은 그 시스템의 내부자이면서 동시에 그 시스템의 환멸을 느낀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는 법조계 인맥을 뒤져한 사람을 찾아냈다. 박소진, 파크소진 변호사. 박소진은 국내 최대 로펌 태평양 소속의 5년차 변호사였다. 그녀는 명석한 두뇌와 놀라운 승소율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지만 최근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었. 태평양의 주요 고객사인 세종메디컬의 인수합병건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 정황을 발견하고 상부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되려 한직으로 밀려난 상태였. 공교롭게도 그 세종메디컬의 자금 출처 중 하나가 바로 진성 캐피탈과 연결되어 있었다. 지원은 박소진에게 익명으로 연락해 세종메디컬의 미공개 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인 데이터를 미끼로 던졌.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 박소진은 흠잡을 데 없는 정장에 지적인 안경을 쓴 전형적인 엘리트 변호사의 모습이었지만 눈에는 깊은 피로와 환멸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원의 신원을 확인하고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 한지원 씨, 전과가 있는 분과는 공식적으로 제 펌의 규정상 대화할 수 없습니다. 지원은 그녀를 막지 않았. 대신 나지막이 말했. 세종메디컬의 우회 자금은 에이펙스 벤처스를 거쳐 강민혁 대표의 개인 금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문제 삼았던 그 500억 원, 단순한 분식회계가 아니라 횡령입니다. 박소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몇 달간 파헤치려 했지만 펌에 의해 막혔던 바로 그 부분이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지원은 김용태가 확보한 자료의 일부를 태블릿으로 보여주었다. 지금처럼 거대로 펌의 부속품으로 남아서 양심을 속이며 살 건가요? 아니면 이 자료를 가지고 진짜 괴물을 잡을 건가요? 박 변호사님. 지원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 그녀는 오직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박소진이 갈망했던 정의라는 명분만을 제시했다. 박소진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 그녀는 지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 그 눈에는 과거의 상처나 원망 대신 오직 진실을 향한 냉철한 의지만 담겨 있었다. 박소진은 결심했.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날 밤 지원의 허름한 사무실에 세 사람이 처음으로 모였. 배신당한 전략가 한지원, 시스템에서 쫓겨난 천재 해커 김용태, 그리고 정의의 굶주린 엘리트 변호사 박소진. 그들은 사회의 기준에서 보면 실패자이거나 낙오자였. 하지만 이제 그들은 진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인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 사무실의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시계의 추가 반대편으로 이동했. 서울의 심장부, GFC 강남 파이낸스 센터 42층. 강민혁의 사무실은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달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한눈에 담고 있었. 내부는 값비싼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져 있었. 광활한 이탈리아산 대리석 책상 위에는 최고 사양의 모니터 2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 공기는 비싼 원두커피 향과 권력의 냄새로 차가웠다. 한지원의 사무실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였. 강민혁은 맞춤 제작된 수트 재킷을 벗어 의자에 무심하게 걸쳤. 그는 방금 바이오젠 테크 인수건의 최종 서류를 검토하고 서명한 참이었. 에이펙스 벤처스의 대표가 보낸 보고서는 완벽했다. 바이오젠의 김 대표가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결국 자금 압박과 법률 공세에 무릎을 꿇었다는 내용이었.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
그는 부드러운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 수고했어. 이 실장. 그가 인터폰으로 비서를 불렀. 바이오젠 건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바로 안건 상정하도록 준비해. 그리고 노바티스 측에는 예정대로 특허비 117 이전 작업 시작한다고 전달하고. 그의 목소리는 매력적인 중저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냉혹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 지난 3년간 그는 박태준 회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성 캐피탈을 자신만의 왕국으로 만들었다. 이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 대표님, 한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이오젠 측에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이유가 JW 리스크 컨설팅이라는 소규모 자문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민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JW. 그는 그 이니셜이 어디서 들어본 듯 했지만 기억해낼 가치도 없는 정보로 치부했다. 대표가 누군데 골치 아프게 굴면 업계에서 매장시켜버려. 그게 대표자 이름이 한지원이었습니다. 이 실장의 말에 강민혁의 손이 처음으로 멈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아닌 흥미롭다는 듯한 기묘한 빛이 어렸. 한지원이라. 동명이인이겠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알아본 바로는 3년 전 그 사건의 한지원이 맞습니다. 출소해서 작은 사무실을 차린 모양입니다. 강민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 그 웃음은 사무실에 차가운 공기를 울렸다. 한지원이라. JW. 라니. 자기 이니셜을 딴 건가. 여전히 순진하군.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 대단하군. 그 지옥에서 기어 나와서 고작한다는 짓이 남의 MA에 회방 놓는 건가. 아직도 정의의 사도 놀이라도 하고 싶은 모양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났. 그에게 한지원은 과거의 유물이었. 비범한 천재였지만 감정적이고 순진해서 부러지기 쉬운 칼. 그는 자신이 그 칼을 완벽하게 부러뜨렸다고 생각했. 그녀는 그저 그가 버린 패, 그의 성공을 위한 재물에 불과했. 그녀가 감히 자신의 일에 끼어들었다는 사실이 불쾌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스웠. 이 실장, 그 컨설팅 회사, 세무조사부터 공정위 제소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 감히 진성의 일에 발을 담근 대가가 뭔지 확실하게 가르쳐줘야지. 다시는 기어 나오지 못하게. 그의 오만함은 근거가 있었. 그가 구축한 시스템은 완벽에 가까웠다. 그때 책상 위에 보안 전화가 낮은 벨소리를 냈. 발신자는 단 한 사람. 박태준 회장이었다. 강민혁은 미소를 지우고 전화를 받았. 회장님, 강민혁입니다. 화면에 박태준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늙은 맹수와 같았. 강 대표, 바이오젠 건 깔끔하게 처리됐다고 들었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나지막했. 예, 회장님. 노바티스와의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예상 수익률은. 강민혁이 보고를 이어가려 할 때 박 회장이 그의 말을 잘랐. 그런데 한지원이가 관여했다는 보고를 받았네. 강민혁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 박 회장의 정보망은 여전히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저항이었습니다만 이미 정리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잠시 그를 말없이 응시했. 화면 너머로도 느껴지는 압박감에 강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 강 대표, 자네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감이지만 가장 큰 단점도 그 자신감이야. 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 한지원은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우린 그 애를 짐승 우리에 던져 넣었어. 3년 동안 그 안에서 살아남았다면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한지원이 아닐 걸세. 회장님, 그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자본도, 인맥도, 명예도 없습니다. 고작 사무실 하나 차린 정과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강민혁이 반박했.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 상처 입은 짐승이 가장 무서운 법이야. 강 대표, 특히 우리가 직접 상처 입힌 짐승은 그 애는 우리 시스템의 핵심을 알고 있어. 과소평가하지 말게. 싹을 자를 거면 뿌리까지 완벽하게 태워버려야 해. 이번 일은 자네가 직접 처리하게. 다시는 그 이름이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전화가 끊겼. 강민혁은 불쾌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늙은이의 노파심이라고 생각했다. 박 회장은 너무 신중했. 시대가 변했다. 이제는 속도와 과감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였. 한지원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녀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 그는 박 회장의 경고를 무시하기로 했. 하지만 그는 박 회장의 명령을 이행해야 했. 그는 한지원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다. 그녀를 밟아 뭉개는 것은 그의 성공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유희에 불과했. 그는 이 실장을 다시 불렀. 계획 변경이다. J.W. 컨설팅. 단순히 압박하는 걸로 끝내지 마. 그들이 바이오젠의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증거를 만들어. 한지원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불법적인 일에 손대고 있다는 걸 시장 전체에 알려. 이번에는 아예 제기할 기회조차 주지 마. 강민혁은 다시 한번 통유리창 앞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성공을 찬양하는 듯 반짝였. 그는 완벽한 성공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의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3년의 고통 속에서 강철보다 차갑게 단련된 지성이 자신을 향해 첫 번째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곧 그의 가장 큰 함정이 될 터였. 김용태는 며칠 밤낮으로 에이펙스 벤처스와 연결된 서버의 잔해를 파고들었다. 강민혁이 쳐놓은 보안망은 강력했지만 김용태는 그 시스템의 초기 설계자 중 하나였. 그는 강민혁의 논리회로 그의 편집증적인 방어벽 설계 방식을 역으로 추적했. 찾았어. 이 미친 자식. 새벽 3시 김용태가 쉰 목소리로 지원을 불렀. 그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광적으로 빛나고 있었. 지원은 즉시 그의 모니터로 다가갔.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바이오젠 테크 인수는 전체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했. 강민혁은 바이오젠의 클린한 특허를 이용해 부실 덩어리지만 거대한 유통망을 가진 대영 제약이라는 상장 회사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영 제약, 거긴 곧 상장 폐지될 거라는 소문이 돌던 곳이잖아요. 박소진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 그게 함정이지. 지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 그녀의 눈은 숫자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 강민혁은 대영 제약의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할 계획이야. 합병 발표 직전 공매도를 치고 합병 후에는 바이오젠의 기술 가치를 뻥튀기 해서 주가를 띄우겠지. 양방향에서 수조 원대의 차익을 노리는 거야. 완벽한 내부자 거래지. 김용태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맞아. 그리고 이 모든 자금 세탁은 태평양 로펌의 자문을 받은 해외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들이 맡고 있어. 서류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 우리가 이걸 검찰에 들고 가도 강민혁은 꼬리만 자르고 빠져나갈 거야. 3년 전 당신처럼. 그의 말이 지원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 과거의 고통은 이제 그녀를 흔들 수 없었. 박소진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완벽한 계획이라면. 그녀는 거대 로펌의 시스템 안에서 이런 종류의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수없이 봐왔고 번번이 좌절했었다. 강민혁은 우리보다 10수, 20수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가 증거를 찾는 속도보다 그가 합병을 완료하는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지원은 고개를 젓. 그녀는 사무실 벽에 걸린 진성그룹의 조직도를 바라보았.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지만 그 불꽃은 차가웠. 아니, 완벽한 계획은 없어. 강민혁의 계획은 속도와 비밀에 의존하고 있어. 아무도 대형 제약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전에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거지. 모두가 대형을 망가진 배라고 생각할 때 혼자서 그 배에 황금이 실려 있다는 걸 아는 자의 도박이야. 그럼 우리가 그 비밀을 터뜨리면 되잖아. 김용태가 외쳤. 언론에 제보하는 거야. 진성 캐피탈이 내부자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원은 다시 고개를 젓. 우리가 터뜨리면 출처가 발각. 강민혁은 즉시 우리를 불법 정보 유출과 명예훼손으로 역공격할 거야. 우린 법정에서 그 복잡한 자금 흐름을 증명할 수 없어. 그들은 태평양 로펌을 동원해 모든 걸 합법적인 경영 판단으로 둔갑시킬 테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 낡은 사무실의 형광등이 그녀의 날카로운 콧날의 그림자를 드리웠. 결단을 내린 듯 그녀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야. 싸움은 다른 놈에게 붙이는 거지. 다른 놈이라니. 박소진이 되물었다. 지원은 자신의 모니터로 돌아가 해인그룹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화면에 해인그룹의 로고와 함께 호전적인 인상의 총수 사진이 떠올랐. 해인그룹.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M&A로 진성과 사사건건 부딪혀온 거대 재벌이야. 지원이 설명하기 시작했. 특히 해인의 신임 총수는 바이오 및 제약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어.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유통망이 필요해. 만약 그들이 대형 제약이 가진 전국적인 유통망의 잠재력, 바이오젠의 특허가 결합될 때의 시너지를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까? 김용태는 즉시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휘파람을 불었. 미끼를 던지자는 거군. 상어 우리의 피냄새를 풍기는 거야. 우리가 가진 정보를 해인그룹에 흘리는 거지. 그는 흥분한 듯 손가락을 풀었. 하지만 박소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 팀장님, 그건 명백한 불법 정보 유출이에요. 영업 비밀 침해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려다 똑같은 범죄자가 될 순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법률가로서의 강한 신념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 지원은 박소진을 똑바로 바라보았. 박 변호사님, 우리는 지금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서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그 경계선 위에서 춤을 추고 있죠.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길 기다리는 동안 강민혁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은 우리는 강민혁이 저지른 범죄를 폭로하는 게 아니에요. 지원이 그녀의 말을 잘랐. 우리는 단지 대형 제약은 현재 시장의 평가보다 훨씬 매력적인 매물이다라는 내용의 익명 분석 보고서를 해인그룹의 전략기획실 누군가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뿐이야. 그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할지는 그들의 몫이지. 지원의 논리는 차가웠지만 반박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박소진에게 한 걸음 다가갔. 박 변호사님이 옳은 일을 하려다 태평양에서 어떻게 됐는지 잊었어요. 법은 때로 거대학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해. 때로는 그 방패를 우회할 줄도 알아야 진짜 심장을 찌를 수 있어요. 박소진은 입술을 깨물었. 그녀는 지원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환멸, 그러나 자신에게는 없는 강인한 의지를 보았.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추적당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그건 내 전문이지. 김용태가 나섰. 해인그룹 전략기획실. 그놈들 방화벽은 꽤 튼튼하지만 내 상대가 될까? 다크웹을 통해 몇 겹의 우회 경로를 만들고 데이터는 완벽하게 세탁할 거야. 절대 우리 흔적은 안 남아. 그는 이미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 지원도 즉시 작업에 착수했. 그녀는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것은 진성의 내부 자료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대형 제약에 숨겨진 자산 가치와 바이오젠 기술의 잠재력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완벽한 투자 분석 자료였다. 강민혁이 과거 그녀를 함정에 빠뜨릴 때 사용했던 방식, 즉 너무나 그럴듯해서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을 만드는 방식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었. 그녀는 보고서에 의도적으로 몇 가지 미묘한 오류를 심어놓았. 마치 해인그룹의 분석가가 스스로 발견한 것처럼 느끼게 할 함정이었. 인간의 오만함을 이용하는 것. 그것 역시 그녀가 강민혁에게서 배운 것이었. 그녀는 이 보고서가 해인그룹의 MA팀을 자극하여 그들 스스로가 이 엄청난 기회를 발견했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 작전은 새벽 4시,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실행되었다. 김용태가 만든 보안 터널을 통해 완벽하게 익명화된 보고서가 해인그룹 전략기획실, 핵심 임원의 개인 클라우드로 조용히 흘러들어갔. 지원은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김용태의 신호를 보고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시장은 발칵 뒤집혔. 아침 구시계장과 동시에 경제신문들의 속보가 쏟아졌다. 속보 해인그룹, 대형제약, 적대적 MA, 전격 선원 지분 공개 매수 돌입, 진성캐피탈, vs 해인그룹, 세기의 MA 전쟁 발발하나. 헤드라인은 충격 그 자체였다. 대형제약의 주가는 순식간에 상한가를 기록했. 같은 시각 GFC 스샤주. 강민혁은 자신의 모니터에 뜬 붉은색 그래프와 헤드라인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노려보고 있었. 모든 것이 완벽했다. 조용히. 헐값에 대형제약을 인수하려던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 해인그룹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가 설정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시장에 뛰어들었. 해인. 강민혁은 책상 위에 서류를 쓸어버렸. 그의 완벽한 가면이 처음으로 분노로 일그러졌. 대체 어디서 정보가 샌 거야? 당장 알아내. 그의 사무실에는 광기 어린 외침이 울려 퍼졌다. 낡은 5층 사무실에서 지원은 그 뉴스가 뜬 모니터를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 그녀의 입가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어렸. 전쟁이 시작되었. 강민혁의 사무실은 전쟁터와도 같았. 최고급 크리스탈 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났. 모니터에는 대형 제약의 주가가 붉은색 수직선을 그리며 폭등하고 있었. 해인그룹의 기습적인 공개 매수 선언은 완벽했던 그의 계획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조용히 헐값에 매수하려던 먹잇감이 이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오가는 전쟁터의 중심이 되어버렸. 그의 완벽했던 시나리오는 찢겨나가 막대한 손실이 실시간으로 누적되고 있었. 어떻게, 대체, 어떻게 그의 고함이 텅 빈 사무실을 울렸. 그는 자신의 보안팀과 법무팀을 쥐어짰. 정보가 샜다. 그것도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경쟁자에게로. 해인그룹이 움직인 타이밍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들은 대형제약과 바이오젠의 시너지 그리고 강민혁이 숨겨둔 잠재 가치를 정확히 알고 덤벼들었. 그가 독점하려 했던 정보가 시장에 풀려버린 것이다. 이성을 잃은 그에게 박태준 회장으로부터의 직통 전화가 걸려왔. 강민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다. 박 회장의 얼굴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 차가운 음성만이 흘러나왔. 강 대표, 내 귀에 그 이름이 다시 들리지 않게 하라고 했을 텐데. 그는 한지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강민혁은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았. 그는 분노보다 더 깊은 공포를 느꼈. 이건 단순한 사고입니다. 회장님, 해인 측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 수천억이 공중으로 사라졌어. 강 대표, 자네의 오만함 때문에 이 사태 수습하지 못하면 자네 자리가 위험해질 걸세. 그 쥐새끼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드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 강민혁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 박 회장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 공포는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 그는 자신의 보안팀장에게 소리쳤다. 당장 찾아내. 해인그룹과 접촉한 내부자가 누군지 아니. 우리 시스템에 접근한 외부 흔적이라도 찾아 24시간 주지. 못 찾으면 자네들 전부 업계에서 매장될 줄 알아. 그는 이성을 잃고 있었다. 완벽한 통제력을 자랑하던 그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 그는 이 실패가 자신의 경력에 치명타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합법적인 경로를 포기했.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그림자 팀을 동원했. 전직 국정원 요원과 암시장의 해커들로 구성된 오직 강민혁의 더러운 일만을 처리하는 조직이었. 해인그룹 전략기획실 임원들의 모든 통신 기록을 감청해 지난 72시간 동안 그들에게 접근한 모든 이메일,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 반드시 흔적을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지시는 광기에 가까웠지만 효과는 있었. 몇 시간 뒤 그림자 팀의 리더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대표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인그룹의 서버에 외부 침입 흔적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하게 세탁되었지만 사용된 침투 방식이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마치 김용태가 사용하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들은 김용태의 디지털 서명을 발견한 것이다. 김용태. 그 이름은 강민혁의 기억 저편에 묻혀 있던 이름이었. 한지원과 마찬가지로 그가 직접 진성에서 쫓아낸 보안 천재. 강민혁은 잠시 숨을 멈췄. 설마 폐인처럼 망가져서 용산 구석에 처박혔다고 들었던 자다. 그가 어떻게 그럼? 그 분석 보고서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 보고서의 출처도 역추적해봤습니다. 수십 개의 다크웹 서버를 경유했지만 최초 발신지의 IP 단서를 잡았습니다. 아주 미약합니다만 서울 외곽의 낡은 상업지구입니다. 팀 리더가 주소를 전송했. 강민혁은 그 주소를 자신의 단말기에 입력했. 그리고 그 주소에 등록된 사업자명이 화면에 떠올랐. JW 리스크 컨설팅.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순간 강민혁의 머릿속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JW 한지원 그리고 김용태 그들이 손을 잡았. 바이오젠건의 시시콜콜 방해 공작을 펼치던 그 쥐새끼들이 감히 자신의 제국을 향해 포탄을 쏘아 올린 것이었. 3년 전 그가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그가 가장 혐오했던 그 괴짜. 해커와 함께 이 모든 혼란을 일으켰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차가운 사리로 변했. 그는 더 이상 한지원을 과거의 유물로 보지 않았. 그녀는 자신의 목을 겨누는 비수였. 그는 박 회장의 경고를 떠올렸. 상처 입은 짐승이 가장 무서운 법이야. 그는 쓴웃음을 지었. 그래, 네가 감히 내게 도전했겠. 한지원, 날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잊은 모양이군. 다시 한번 지옥을 보여주지. 그는 즉시 태평양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동시에 얼음처럼 차가웠. 박 변호사, 지금 당장 JW 리스크 컨설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 영업 비밀 침해, 명예훼손, 내부자 거래 교사, 가능한 모든 죄목을 다 붙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들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켜. 당장.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그림자팀 리더에게 다시 명령했다. 언론사 친구들에게 연락해. 한지원이 정과 사실을 숨기고 투자 자문사를 차렸으며 주가 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되었다고 기사를 뿌려. 그녀가 감옥에서 배운 건 사기뿐이었다고. 다시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 그녀의 명예를 완전히 찢어발겨. 그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 마지막으로 그는 보안팀장에게 지시했. JW 컨설팅의 서버
지금 당장 파괴해. 김용태가 방어하고 있겠지. 상관없어. 인력을 총동원해. 디도에스 공격으로 숨도 못 쉬게 만들고 백도어를 심어서 그들이 가진 모든 데이터를 빼내. 만약 저항이 거세다면 물리적으로라도 서버를 멈춰. 강민혁의 눈은 얼음보다 차가웠. 이것은 전쟁 선포였.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녀를 파괴하기로 결심했. 같은 시각 허름한 5층 사무실. 세 사람은 쏟아지는 뉴스를 보며 짧은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 성공이야. 강민혁이 제대로 물었어. 김용태가 환호성을 질렀. 박소진 역시 상기된 표정이었. 오직 한지원만이 여전히 침착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 아직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강민혁은 쥐새끼를 잡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를 인간이에요. 그는 곧 반격할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소진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태평양 로펌에서 보낸 공식 서한과 법원의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 그리고 수십억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이메일로 쏟아졌다. 팀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했다는 걸. 박소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이런 규모의 법적 공세를 본 적이 없었. 동시에 인터넷 경제 매체들의 기사가 뜨기 시작했. 단독 전과자 한지원, 유령 자문사 차려조가 조작 시도, 진성그룹, 법적 대응,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한지원의 과거 전과와 그녀의 현재 사진이 여과 없이 노출되었. 사무실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 아기에 찬 비난과 협박 전화였. 그녀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노출되었다. 젠장. 김용태가 소리쳤. 그의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색 경고창으로 뒤덮였. 공격 시작됐어. 디도에스 공격이다. 트래픽이 상상을 초월해 진성 캐피탈의 메인 서버에서 직접 들어오고 있어. 이 자식이 미쳤나. 서버실에 낡은 팬이 비명을 지르며 돌기 시작했다. 네트워크가 마비되고 시스템이 다운되기 시작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 쏟아지는 법률, 서류, 악의적인 언론 보도, 그리고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사이버 공격. 강민혁이 가진 모든 자원법, 언론, 기술이 이 작은 사무실을 향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었. 박소진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김용태는 식은땀을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 같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돈 속에서 오직 한지원만이 의자에 굳건히 앉아 있었. 그녀는 눈을 감았. 3년 전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자신을 향하고 강민혁이 자신을 배신하던 그 순간에 절망이 다시 떠올랐. 하지만 지금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 그녀의 심장은 고통이 아닌 분노로 차갑게 뛰고 있었. 그녀는 눈을 떴.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 박 변호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해. 태평양의 소장을 분석하세요. 그들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아요. 그들은 우리가 정보를 훔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린 훔친 게 아니라 분석한 거니까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만드세요. 김용태 선배님, 그녀가 김용태를 돌아보았. 디더스 공격.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역이용해야 해요. 그들이 우리 시스템에 전력을 집중하는 동안 그들의 방화벽에 분명히 빈틈이 생길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던 그것을 찾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들의 공격 루트를 역추적해서 진성 내부 서버로 들어가는 문을 찾으세요.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 그녀는 폭풍의 눈이었. 강민혁은 그녀를 파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던진 이 거대한 폭풍이 실은 그녀가 진성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 그녀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 고통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사무실은 지옥의 축소판이었. 김용태의 키보드 소리는 기관총 소리처럼 절박하게 울려. 서버 냉각팬은 터지기 직전에 비명을 질러댔. 젠장. 젠장 트래픽이 줄지를 않아. 놈들이 우리 IP 대역 전체를 불태워버릴 작정이야.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모니터의 붉은 경고등은 마치 조롱하듯 깜박였. JW. 리스크 컨설팅의 모든 온라인 흔적이 인터넷에서 강제로 삭제되고 있었. 반대편에서는 박소진 변호사가 쏟아지는 소송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다. 팀장님, 이건 미친 짓이에요. 태평양이 로펌 전체 인력을 동원한 것 같아요. 손해배상 청구액이 1조 원입니다. 우리 사무실 자산 전체를 합쳐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졌. 강민혁은 법이라는 망치를 휘둘러 그들을 개미처럼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언론의 공격은 더욱 잔인했. 한지원의 3년 전 수감 사진이 모자이크도 없이 인터넷 뉴스 일면을 장식했. 경악 펀드 매니저에서 사기꾼으로 한지원의 몰락한 현재, 감옥에서 배운 건 주가 조작뿐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냄새를 맡은 몇몇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웃거리는 모습도 보였.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한지원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 그녀는 쏟아지는 기사들을, 천문학적인 소송 가액을, 그리고 김용태의 모니터에 뜨는 경고창을 차례로 응시했.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절망이 없었. 대신 마치 복잡한 체스판을 읽어내리는 듯한 극도의 집중력이 번뜩였. 그녀는 강민혁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해서 오히려 사무실의 소음을 압도했. 강민혁이 서두르고 있어요. 박수진과 김용태가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 서두른다고요. 이건 우리를 그냥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김용태가 소리쳤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분노의 찬 공격이에요. 전략적이지 않아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려 하지만 그 때문에 빈틈이 생겼어요. 그는 지금 이성을 잃고 두려워하고 있어. 그녀는 박소진에게 다가갔다. 박 변호사님, 그 1조 원짜리 소장을 다시 보세요. 태평양은 우리가 진성의 내부 정보를 훔쳐서 해인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죠. 박소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정보를 훔쳤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할 수 없으니까. 만약 그들이 그걸 증명하려면 강민혁 스스로가 대형 제약과 바이오젠을 이용해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를 계획했다는 걸 법정에서 인정해야 하니까요. 이건 자폭용 소송이에요. 박소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소장의 행간을 다시 읽기 시작했. 지원의 말이 맞았. 태평양의 논리는 화려했지만 핵심 증거가 빠져 있었다. 그들은 오직 거대한 청구 금액과 한지원의 전과 기록을 이용해 여론을 선동하고 법원을 압박하려 하고 있었. 그들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하세요. 우리가 한 것은 공개된 정보와 합리적인 추론에 기반한 시장 분석이었다고. 그들의 소송이야말로 대형 제약 MA 건에 대한 불순한 의도를 감추기 위한 여론 호도라고 맞받아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지원은 김용태에게 돌아섰. 그의 손가락은 거의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선배님, 방어는 그만해요. 뭐라고요? 지금 손 놓으면 1분 안에 서버 전체가 날아가요. 지원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막으려고 하지 말고 길을 터주세요. 그들의 공격 트래픽을 우리 시스템 깊숙한 곳으로 유도해요. 마치 우리가 뚫린 것처럼. 강민혁은
우리가 가진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훔치고 싶어 안달이 났을 거예요. 그가 보낸 공격용 트로이 목마가 우리 서버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놈의 발목을 붙잡아요. 김용태는 순간 지원의 의도를 깨닫고 숨을 멈췄. 역추적. 공격자의 경로를 타고 진성 서버로 직접 들어가라고요. 그건 자살행위야. 그들의 방화벽은. 그들은 지금 모든 화력을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지원이 그의 말을 잘랐. 대문으로 대포를 쏘느라 뒷문이 열린 줄도 모를 겁니다. 강민혁은 오만해서 자신이 공격당할 거라곤 상상도 못해요. 그들의 공격 루트가 바로 우리가 찾던 유일한 통로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준 겁니다. 김용태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 이건 미친 짓이었지만 동시에 천재적인 전략이었다. 그는 이가 드러나도록 웃었. 좋아.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한번 타보지. 그는 즉시 방어벽의 일부를 해제했. 진성 측의 공격 코드가 본물처럼 밀려들어와 JW 컨설팅의 서버를 유린하기 시작했. 시스템 로그가 미친 듯이 올라갔지만 김용태는 그것들을 무시했. 그는 오직 그 공격 코드의 근원지를 추적하는 데만 집중했. 시간이 영원처럼 흘러갔다. 10분, 20분. 박소진은 숨을 죽인 채 서류를 검토했. 지원은 미동도 없이 김용태의 모니터를 응시했. 잡았어. 김용태가 중얼거렸. 그는 진성의 방화벽을 우회할 통로를 찾았. 강민혁의 그림자 팀이 사용한 비공식 공격 루트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 그는 진성의 거대한 네트워크 안으로 잠입했. 그는 강민혁이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서버에 접속했. 그곳에서 그는 대형 제약 MA와 관련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그 정도로 허술하지 않았. 관련 데이터는 철저히 암호화되어 있었다. 김용태는 초조해졌다. 공격팀이 그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없었다. 그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시스템 관리자로 일하던 시절 사용했던 오래된 명령어들을 입력했. 그때 그의 눈에 이상한 디렉터리가 하나 들어왔다. ARC BKP 2020. 4년 전 날짜가 찍힌 잊힌 백업 폴더였. 호기심에 그가 접근 권한을 시도했. 놀랍게도 보안이 걸려 있지 않았다. 강민혁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에서 잊힌 먼지 쌓인 창고 같은 곳이었다. 그는 파일을 열어보았.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 그곳에는 4년 전 그가 박태준 회장에게 보고했던 프로젝트 아틀라스의 원본 로그 파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박 회장과 강민혁이 조성한 불법 비자금의 흐름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선명하게 찍혀 있었. 그리고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이 있었. 한지원이 체포되기 사흘 전 박태준 회장과 강민혁에게 제출했던 파생 상품 포트폴리오 분석 보고서의 원본이었다. 김용태는 숨을 쉴 수 없었. 그 원본 보고서는 한지원이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파일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그녀가 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원본을 파기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낡은 미러 서버에 그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강민혁의 MA 비리를 덮 진성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팀장님. 김용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원을 불렀. 그는 흥분이나 기쁨이 아닌 엄청난 무게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목소리였. 그는 말없이 모니터를 그녀에게 돌렸. 지원은 화면에 떠 있는 자신의 이름, 그리고 4년 전 자신이 작성했던 보고서의 원본을 바라보았. 3년간의 옥살이, 배신자라는 낙인,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 그 모든 고통의 시작점이 된 바로 그 파일이었. 그녀는 눈을 감았.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 용광로 속 쇠가 담금질되듯
그녀의 모든 고통과 분노가 하나의 차가운 결정체로 응축되었다. 그녀는 눈을 떴.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심판을 내릴 준비가 된 여왕의 눈이었. 그녀는 김용태에게 명령했. 목소리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 백업해요. 모든 경로로 지금 당장 그리고 흔적을 지워요. 우리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강민혁은 알아선 안 돼요. 아직은. 김용태의 손가락이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 거대했던 진성의 공격 트래픽이 거짓말처럼 사라졌. JW 리스크 컨설팅의 서버는 굉음을 멈췄. 사무실에는 낡은 형광등의 웅하는 소리와 박소진 변호사의 가쁜 숨소리만이 남았다. 김용태는 땀으로 젖은 셔츠를 펄럭이며 의자의 등을 기댔. 백업 완료. 3중 암호화로 클라우드 3곳. 그리고 이 물리 드라이브에 분산 저장했어. 우리 흔적도 지웠어. 놈들은 자기들 서버에 쥐가 다녀간 줄도 모를 거야.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 지원에게 건넸. 그것은 축구공만 한 크기의 폭탄처럼 무겁게 느껴졌. 4년 전의 진실, 강민혁과 박태준의 원죄, 그리고 한지원의 무죄를 증명할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 박소진은 여전히 1조 원짜리 소송 서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중얼거렸. 사이버 공격은 막았지만 우린 끝났어요. 팀장님, 이 소송만으로도 우린 파산이에요. 언론은 이미 우리를 사기꾼으로. 지원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하드 드라이브를 쥔 손에 힘을 주었. 그녀의 목소리는 강민혁의 공격보다 더 차가웠다.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강민혁은 우리에게 법과 언론이라는 무기를 썼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녀는 하드 드라이브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 하지만 우리는 그와 달라요. 우리는 이 폭탄을 한 곳에 터뜨리지 않을 겁니다. 전면전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려야 하니까. 그녀는 김용태를 바라보았. 선배님, 데이터를 2개로 분리해 주세요. 첫 번째는 현재의 범죄입니다. 대형 제약, MA 건과 바이오젠 기술 탈취, 내부자 거래에 대한 증거만 모으세요. 강민혁이 주도한 모든 불법 행위들. 이 자료는 금융감독관으로 갈 겁니다. 김용태의 눈이 빛났다. 금감원, 그놈들 다 진성이랑 한패 아니었어. 전부는 아니죠. 지원이 답했다. 금감원 기업공시국에 서정수라는 과장이 있어요. 원칙주의자라 내부에서도 따돌림 당하지만 아무도 그의 전문성을 무시하지 못하죠. 강민혁의 방식에 가장 분노할 사람입니다. 그에게 진성 내부 고발자의 이름으로 익명 제보하세요. 해킹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김용태 선배님의 실력이라면 가능하겠죠. 김용태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 2번째 폭탄. 지원의 시선이 박소진에게 향했. 그녀의 눈빛은 무겁고 진지했. 이건 과거의 원죄입니다. 4년 전 프로젝트 아틀라스 비자금 원본 파일, 그리고 내 보고서 원본과 조작된 보고서 비교 파일. 이건 금감원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건 검찰로 가야 합니다. 박소진의 안색이 더 하얘졌. 검찰이라니요. 지금 우리를 수사하려는 게 검찰일 텐데요. 모든 검찰이 강민혁의 개는 아니에요. 지원은 모니터에 한 남자의 사진을 띄웠.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황동철, 황왕덩출 특수부 검사였다. 그는 재벌 저격수로 유명했으며 박태준 회장 같은 구시대의 거악을 척결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는 인물이었다. 황동철 검사, 4년 전 제 사건의 주임 검사였지만 수사 도중 석연찮은 이유로 교체되었죠. 그는 분명히 무언가 의심하고 있었어요. 지원은 박소진에게 외장 하드를 내밀었.
박 변호사님이 가셔야 합니다. 저 말입니까? 네, 저는 전과자입니다. 제가 가면 그들은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 겁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님은 다릅니다. 당신은 태평양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당신이 공익 제보의 형태로 접근한다면 황동철 검사는 당신의 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거대 금융 범죄를 고발하는 일이라고 설득하세요. 박소진은 떨리는 손으로 하드를 받아들었.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딛고 있음을 직감했. 이것은 그녀가 태평양에서 그토록 갈망했으나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진짜 정의를 실현할 기회였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지원의 확신에 찬 눈을 보자 심장이 뜨거워졌.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 김용태는 밤을 새워 완벽한 내부 고발자 패키지를 만들었다. 그는 금감원 서정수 과장이 가장 신뢰하는 내부 보고서 양식까지 흉내냈. 데이터는 서 과장의 개인 보안, 메일로 조용히 전송되었다. 동시에 박소진은 자신의 모든 법조인 인맥을 동원해 황동철 검사와의 비공식 면담을 잡았. 박태준 회장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그리고 이틀 뒤 진성그룹을 향한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 금융감독관이 대형제약 M&A 과정에서의 중대한 공시 위반 및 내부자 거래 혐의 포착을 이유로 진성캐피탈에 대한 특별 감리에 전격 착수했다. 강민혁이 해인그룹과의 M&A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동원했던 자금줄이 금감원의 레이더에 걸려든 것이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금감원의 공문을 받아들고 실소했. 그는 이것이 한지원의 소행이라고 직감했. 하지만 동시에 의아했. 고작 금감원. 그는 박태준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금감원장 라인을 통해 압력을 넣으려 했.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 회장님, 서정수 그 미친놈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강민혁이 금감원을 막기 위해 분주한 사이 두 번째, 그리고 더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4년 전 진성그룹 비자금 사건 프로젝트 아틀라스 재수사를 전격 발표한 것이다. 황동철 검사가 이끄는 특수부가 진성 파이낸셜 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돌입했.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로비로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은 모든 경제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 강민혁은 그제야 깨달았. 한지원이 노린 것은 금감원이 아니었. 금감원은 단지 자신을 묶어두기 위한 양동작전이었을 뿐 진짜 칼날은 검찰이었.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집요한 독사 황동철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지원을 얕잡아 본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전략적 깊이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음을 깨달았. 그녀는 자신과 박 회장을 동시에 겨냥했다. 금감원 특별감리실. 서정수 과장은 익명으로 제보된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있었. 그는 감탄을 금치 못했. 이건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다. 아니, 내부자라 해도 이 정도의 분석력이라니. 대체 누구지? 강민혁의 자금 흐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잖아. 그는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 제보자의 압도적인 지성에 경외심을 느꼈다. 같은 시각 대검찰청 황동철 검사실. 그는 박소진이 제출한 원본 보고서와 조작된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 4년 전 그가 느꼈던 그 찝찝함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한지원, 그 여자가 이 모든 걸 밝혀냈단 말인가. 그는 박소진을 돌아보았. 박 변호사, 당신 뒤에 있는 그 사람 한지원 씨에게 전해주시오. 이번엔 내가 괴물을 잡겠다고 2개의
거대한 국가 권력기관이 진성그룹이라는 제국을 향해 동시에 칼을 빼들었. 강민혁과 박태준은 자신들의 왕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해야 했. 한지원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던 언론은 순식간에 진성그룹 게이트라는 더 큰 스캔들로 뒤덮였다. J.W. 컨설팅을 향했던 1조 원짜리 소송은 이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종이 쪼가리가 되었. 한지원은 자신의 낡은 사무실 창가에 저 멀리 여의도 압수수색으로 아수라장이 된 진성그룹 본사 빌딩이 보였. 그녀는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았. 그녀는 단지 진실이라는 돌멩이를 정확한 위치에 던졌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돌멩이가 거대한 눈사태를 일으키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 금감원과 검찰의 눈에 그녀는 더 이상 비참한 전과자가 아니었. 그녀는 거악의 심장을 꿰뚫는 전략을 설계한 보이지 않는 설계자가 되어 있었.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언론인들은 노트북을 두드리며 이 세기의 스캔들을 실시간으로 타전했. 진성그룹 게이트는 단순한 금융비리를 넘어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번지며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뒤흔들고 있었다. 증인석 중앙에는 박태준 회장과 강민혁 대표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박태준 증인, 4년 전 프로젝트 아틀라스라는 이름의 비자금 수천억 원이 조성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한중진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이 장내를 울렸다. 박태준 회장은 늙은 사자처럼 느릿하게 마이크를 잡았. 그것은 그룹의 미래를 위한 비상경영 자금이었습니다. 일부 회계상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사적인 유용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핵심을 비껴갔다. 질문은 즉시 강민혁에게 향했다. 강민혁 증인은 대형 제약 M&A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 바이오젠 테크의 기술을 편취하고 수조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강민혁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 존경하는 위원님, 그것은 합법적인 경영 판단이었습니다. 해인그룹과의 경쟁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실무자들의 과욕에서 비롯된. 그는 준비된 대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 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부하 직원의 탓으로 돌리는 동안 청문회장의 공기는 교착 상태에 빠졌. 증거는 있었지만 이 두 마리의 교활한 여우는 법망을 빠져나갈 논리를 완벽하게 구축해온 듯했다. 그때 황동철 검사가 발언권을 얻어 자리에서 일어났.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독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두가 주목했다. 위원장님, 본 사건의 복잡한 금융구조를 명확히 설명하고 증인들의 위증을 입증할 핵심 참고인을 신청합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참고인은 J.W. 리스크 컨설팅의 한지원 대표입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강민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 박태준 회장의 미간도 처음으로 깊게 패였. 한지원, 그들이 짓밟아버린 감옥에서 썩어간 그 여자가 감히 이 자리에. 청문회장 뒷문이 열리고 한지원이 모습을 드러냈. 그녀는 낡은 사무실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정장, 날카로운 안경, 그리고 모든 감정이 거세된 차가운 눈. 그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나왔. 그녀는 피해자나 전과자의 모습이 아니었. 그녀는 이 거대한 사기극의 구조를 꿰뚫어본 유일한 전문가의 모습으로 그곳에 섰. 그녀는 참고인석에 앉아 마이크를 조종했다. 강민혁은 그녀를 노려보며 거의 으르렁거렸. 위원장님, 저 여자는 전과자입니다. 진성그룹의 악의를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범죄자라고요. 저런 자의 말을
어떻게? 그의 흥분에 찬 외침은 황동철 검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끊겼. 강민혁 증인, 지금 참고인을 협박하는 겁니까? 한지원 참고인이 정과자가 된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지원은 강민혁을 쳐다보지도 않았.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정면의 위원들과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있었다. 한지원 참고인, 대형 제약 MA건의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원은 준비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 그것은 김용태가 복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녀가 재구성한 강민혁의 자금 흐름도였다. 강민혁 대표는 대형 제약의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에이펙스 벤처스라는 위장 회사를 이용해 바이오젠의 핵심 특허를 헐값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힘이 실려 있었. 그녀는 복잡한 파생 상품과 역의 펀드의 흐름을 마치 교과서를 읽듯 명료하게 설명했다. 이 그래프를 보시죠. 이것이 합병 발표 직전 강 대표가 조세피난처를 통해 실행한 공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병 발표 후 바이오젠의 특허 가치를 부풀려 주가를 띄우려 했던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것은 경영 판단이 아니라 명백한 내부자 거래 및 주가 조작입니다. 청문 회장은 그녀의 논리 정연한 분석에 압도당했. 강민혁은 반박하려 했지만 지원이 제시한 데이터는 그가 직접 설계한 것이었다. 거짓말 증거도 없는.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지원이 말을 잘랐. 황동철 검사님께서 확보하신 진성 캐피탈의 미러 서버 로그 파일입니다. 당 대표님이 직접 승인한 자금 이체 기록이죠.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용태가 그것까지 찾아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지원은 멈추지 않았. 그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수법은 4년 전 박태준 회장님이 설계하신 프로젝트 아틀라스 비자금 조성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녀는 박태준과 강민혁을 동시에 겨냥했. 박 회장은 눈을 감았. 지원은 스크린에 두 개의 문서를 나란히 띄웠. 하나는 원본, 다른 하나는 조작본이라는 붉은 글씨가 찍혀 있었다. 왼쪽은 제가 4년 전 불법 비자금의 흐름을 발견하고 박태준 회장님과 강민혁 당시 실장에게 보고했던 원본 보고서입니다. 위험 고발이 목적이었죠. 청문 회장이 술렁였. 그리고 오른쪽은 강민혁 실장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조작된 보고서입니다. 제가 모든 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조작된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냈다. 이 조작은 진성그룹의 최고 위급 보안 등급과 시스템 접근 권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즉, 박태준 회장님의 승인하에 강민혁 실장이 직접 실행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 저는 제가 발견한 범죄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범죄를 보고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강민혁 대표가 저의 명석함을 역이용해 완벽한 희생양을 만든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강민혁에게 쏠렸.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완전히 깨져 있었. 땀이 비오듯 흘렀. 눈은 공포와 분노로 충혈되었.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 자신의 성공, 명예, 그리고 박 회장의 신임까지. 그는 한지원이라는 자신이 짓밟아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의 손에 완벽하게 파멸당했. 박민혁이 마이크를 붙잡고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얼굴을 감쌌. 그의 오만했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 박태준 회장은 그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었. 청문회장은 카메라 플래시로 폭발했. 한지원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홀로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무너진 모습을 내려다보았.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복수의 쾌감은 없었.
오직 차가운 진실만이, 그리고 그 진실을 집행한 자의 무거운 평온함만이 존재했. 그녀는 고통으로 무너졌지만 그 고통의 잔해 속에서 진실과 논리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일어섰. 이 청문회장에서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는 여왕이었다. 청문회장의 문이 열리자 한지원은 거대한 소리의 파도에 휩쓸렸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그녀를 향해 몰려들어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처럼 쏟아졌. 한지원 대표님, 4년간의 진실이 밝혀진 심정이 어떠십니까? 강민혁 대표의 배신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진성그룹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전과자를 향한 경멸이나 호기심이 없었. 그곳에는 경이로움과 존경심, 그리고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전략가를 향한 열망이 담겨 있었. 지원은 잠시 멈춰섰. 3년 전 그녀가 법정을 나서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도 똑같은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었다. 하지만 그때의 질문은 정말 횡령했습니까? 약혼자를 배신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같은 그녀의 영혼을 찢어밟기는 독화살이었.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도망쳐야 했. 하지만 지금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 그녀는 차분하게 마이크 스탠드 앞으로 다가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로비를 조용하게 만들 만큼의 힘이 있었.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시스템의 오류를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법과 제도가 더 이상 강자의 탐욕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들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짧고 명료하게 말한 뒤 박소진 변호사의 호의를 받으며 군중을 빠져나갔. 그녀가 떠난 직후 청문회장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연출되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강민혁과 모든 것을 체념한 박태준 회장이 황동철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였다. 박태준 씨, 강민혁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카메라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한때 금융제국을 호령하던 두 남자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 그날 오후 진성 파이낸셜 그룹의 주가는 사상 초유의 폭락을 맞았. 하한가를 기록한 것은 물론 거래 자체가 정지되었.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은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 금융감독권은 진성 캐피탈의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고 검찰은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 채권단이 몰려들어 계열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 강민혁의 오만함과 박태준의 탐욕이 쌓아 올린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종말을 고했. 바이오젠 테크를 포함해 강민혁에게 부당하게 기술을 착취당했던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 그들의 M&A 계약은 모두 무효 처리되었.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 새로운 투자 유치에 성공하거나 독립 경영을 되찾았. 썩은 뿌리가 뽑혀나간 자리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 그리고 한지원, 그녀의 이름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 법원은 즉시 그녀의 4년 전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했. 황동철 검사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 원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했. 전과자 한지원이라는 꼬리표는 공식적으로 사라졌. 언론은 그녀를 진실의 설계자, 돌아온 여왕이라 칭송했.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한 개인이 거대한 시스템의 폭력에 맞서 어떻게 지성과 전략으로 승리했는지 보여주는 서사가 되었. 그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제안들이 쏟아졌.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들은 그녀에게 파트너 직함을 제안했고 유수의 대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연봉과 함께 CEO 자리를 약속했다. 심지어 청와대와 금융감독권에서도 그녀의 전문성을 국가를 위해 써달라며
고위직을 제안해왔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모두가 탐내는 자산이 되었다. 하지만 지원은 그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권력이나 명예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자신의 일을 자신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자유뿐이었다. 몇 달 뒤 서울 여의도 한때 진성그룹의 빌딩이 위용을 자랑하던 곳에서 멀지 않은 새로 지어진 최첨단 빌딩 30층 조 W 리스크 컨설팅의 현판이 세련된 글씨체로 빛나고 있었다. 낡은 상가 5층의 사무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다. 사무실 한쪽 벽면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조망하는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 김용태는 더 이상 덥수룩한 수염의 페인이 아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잘 다려진 셔츠를 입은 그는 JW 컨설팅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분석 센터를 이끌고 있었다. 그의 팀은 기업들이 제2의 진성그룹에게 당하지 않도록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천재성을 사람들을 지키는 데 사용하며 새로운 삶을 찾았다. 박소진 변호사 역시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 로펌의 시스템에 환멸을 느끼던 지친 변호사가 아니었다. 법무총괄 파트너가 된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법률 자문팀을 이끌며 기술은 있지만 법을 모르는 스타트업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지원과 함께 자신이 꿈꾸던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다. 해질녘 지원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노을에 물드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박군이 내린 값싼 인스턴트 커피가 아닌 깊고 향긋한 원두 커피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도시는 아름다웠지만 그녀는 그 아름다운 불빛 아래 여전히 수많은 위험과 탐욕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았다. 강민혁과 박태준은 법의 심판을 받아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를 배신했던 이들은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지원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승리의 기쁨이나 복수의 통쾌함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인식뿐이었다. 그녀는 고통을 겪었, 배신당했고 모든 것을 잃었. 그 고통은 그녀를 파괴하는 대신 그녀를 강철처럼 단련시켰. 그것은 그녀에게서 순진함을 앗아가는 대신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주었. 그녀는 복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싸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녀를 여왕이라 불렀. 그녀는 왕관을 쓰지 않았. 왕좌에 앉지도 않았.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전략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로 모든 이들의 인정을 받아냈. 그녀의 고통은 그녀를 피해자로 만들었지만 그것을 극복해낸 그녀의 힘은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만들었. 그녀는 이제 다른 이들의 눈에 스스로의 삶의 완벽한 여왕이었다. 지원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 모니터에는 새로운 의뢰가 떠 있었다. 또 다른 거대 기업의 불공정 M&A 시도였다. 그녀의 눈이 다시 날카롭게 빛났.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새로운 무대에서 다시 시작되었을 뿐이다.